빅터 어딨지? 쌤 빅터 봤어요? 빅터? 아까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간 지 꽤 됐는데 한 10분 넘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트레인투루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트레인투루에서 트루크루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빅터 코치입니다. 오늘은 셀프 피드백을 하는 법과 그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거랑 관련된 꿀팁 하나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신다면 셀프 피드백이 파워리프팅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셀프 피드백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운동 자세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저장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자세를 촬영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또 별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벤치에 누워있을 때는 그걸 전혀 파악하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운동 자세를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좀 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운동 자세를 촬영하는 각도가 되게 별로라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그냥 땅바닥에서 이제 위로, 그냥 그것도 이제 다리 앞쪽에다 두고 많이들 찍으시는데, 아니면 저 멀리다 두고 찍으시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슴이 어떻게 들려있는지, 내가 등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팔꿈치 각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분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전신이 다 보여야 되고요, 일단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가슴이 들려있는 각도라던가 팔꿈치,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또 뭐 다리만 잘라서 이렇게 찍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신을 찍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신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깊이를 확인하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이드에서, 완전히 이제 90도 사이드에서 무릎 정도 높이에다가 두고 촬영을 하신다면 좀 더 깊이를 확인하는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뒤나 앞쪽에 두고 하시는데, 뒤 같은 경우에는 덜 앉아도 더 앉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앞에서 찍으면은 높낮이에 따라서 더 앉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덜 앉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스타용으로 업로드하고 싶어서, 그냥 멋있게 나오고 싶어서 이러면은 이제 정면이라던가 좀 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멋있는 각도에다 두고 촬영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셀프 피드백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나의 도움을 위해서 누구한테 보여줄 거가 아닌 그런 거를 위해서 촬영하시는 거라면 조금 더 이제 자세를 보기 정확하고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 자세를 분석할 수 있는 각도에다 두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데드리프트도 정면보다는 조금 더 사이드, 그렇다고 정면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아래다 두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해가면서 확인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스쿼트, 벤치, 데드를 할 때 그날 이제 아니면 그 세트마다 목적에 맞춰서 내가 이번 세트는 깊이를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사이드에다 둔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물은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면 좀 더 앞에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매 세트 번갈아 가면서 거의 본 세트 모든 걸 다 촬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셀프 피드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스스로 나만의 코치가 된 것처럼, 그게 셀프 피드백인 거죠. 제대로 된 셀프 피드백.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대충 찍고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닌, 내가 내 자세를 정확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촬영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물론 그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옛날 자세를 보면서 아, 내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거쳐왔던 자세 중에서 그게 더 이상적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 자세가 많은 분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뭐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에 더 이상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때가 더 바페스가 좋았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 이때는 바페스가 더 좋았었네, 왜 좋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셀프 피드백해서 발전해 나가다 보면 일정한 자세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변수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요. 변수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한다면 운동 외적의 변수예요. 운동 자세라던가 뭐 템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운동 외적에 대한 변수.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면, 영양,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스트레스가 있겠네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분명히 안 좋은 날, 물론 좋은 날도 있겠지만 안 좋은 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안 좋은 날이 있을까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오늘 안 좋은 날이 그냥 어쩌다 한 번씩은 있지라는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좌절을 마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분석을 하고 매번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더 발전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운동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운동 자세에서 딱히 문제가 없었다 한다면 내가 운동 외적에 대한 변수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아니면은 내가 이번 주 동안에 잘 먹어줬는지, 영양을 잘 챙겨주었는지, 아니면 내가 수면 시간이 너무 적었던 건 아닌지, 오히려 또 너무 많으면 또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최근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는지, 특히 또 당일날 받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달라진 게 있다면,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번에 운동을 할 때는 그 변수를 최대한 통제를 해서 더 잘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최대한 그 변수들을 잘 통제해 주려고 해요. 수면은 무조건 저는 8시간을 이제 PR 날이 다가올수록 챙겨주려고 하고요. 이제 영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PR 도전을 할 거다 이러면은 저라면은 최소 유지량까지는 다시 드셔주시는 걸 추천하고, 다이어트는 뭐 PR 이후에, 애초에 뭐 다이어트 할 때 PR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변수를 잘 통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최대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누가 이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 해도 계속 이제 스스로 세뇌해요. 아, 나는 괜찮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변수를 통제했을 때 더 컨디션이 일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일정한 컨디션, 항상 일정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부분, 거의 제가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PR을 하는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 훈련을 할 때 대부분 본 세트만 촬영을 하시는데, 본 세트뿐만 아니라 웜업 세트들까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뭐 그거를 20kg 빈봉부터 전부 다 저장을 해놓으면은 핸드폰 용량이 터질지도 모르니까 본 세트 직전 한두 세트 정도,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웜업 세트 한두 세트 정도는 저장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PR 날 같은 경우에, 이제 1RM, 뭐 3RM, 5RM 이렇게 중요한 거를 재는 날 같은 경우엔 필수적으로 저장을 해놓죠. 예를 들어 내가 1RM, 3RM, 5RM에 관한 웜업 영상도 저장해놨다 쳤을 때, 내가 다음번에 1RM, 3RM, 5RM 기록을 갱신하려고 도전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웜업을 하면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라고 한다면 베스트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kg를 했는데 뭔가 오늘따라 100kg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더 못했을 때 영상의 웜업들이랑 한번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어 그때도 100kg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오늘 했던 100kg와
그때 했던 100kg 웜업 영상을 비교해봤더니 오늘이 더 빨랐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지금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오늘 그때보다 더 잘 들었으면 잘 들었지 못 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이면서도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영상을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저도 오늘 벤치 이제 PR 도전을 할 예정인데 이제 웜업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때보다 오늘 빨랐다 하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항상 확신을 가지고 PR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꿀팁이란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리프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셀프 피드백 하는 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를 잘 적용해 보시고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 이 파워리프팅 더 잘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